여러분들이 우울증은 이제 굉장히 흔해져서 병원에 잘 오시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조울증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초기에 치료적인 개입이 되지 않을 때는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명확히 다른 거거든요. 일반 우울증은 이렇게 평범한 기분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특정한 시기를 구분 지어서 그 시기 동안은 일관되게 푹 가라앉아서 뭐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우울사파라고 하죠. 이런 우울한 시기가 구분되는 시기가 있는 거고, 조울증에서는 그런 우울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기간 동안, 아주 짧으면 며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몇 개월이 되기도 하는데, 완전히 구분되는 기간 동안 들뜨는 시기가 있게 돼요. 그 들뜨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증상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굉장히 기분이 들떠가지고 평상시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인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서 의아해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너 좀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들떴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듣게 되는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흥분도 잘하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쉽게 다투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또 세 번째는 다소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올라가게 돼요. 평소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막 새로운 일을 벌린다거나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식의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번째는 수면의 변화인데요. 불면이랑은 좀 다릅니다. 불면은 피곤하고 너무 자고 싶은데 잠들기가 어려워서 못 자는 거잖아요. 조증, 경조증 시기에 나타나는 수면의 변화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올라와요.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쳐가지고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아요. 피로감을 느끼지도 않고 밤새서 뭔가를 계속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면의 필요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말하는 패턴의 변화인데요. 말이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스쳐 지나가고 진행이 되고 발전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고요. 일곱 번째로는 평상시랑은 다르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에도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때로는 조울증을 겪는 분들이 이 시기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히 생산적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순식간에 해치우기도 하고, 예술가들이 굉장한 명작들이 여러 가지가 그 시기에 탄생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거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처리하는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주 활동적으로 변하고요. 열 번째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래 성격에 상관없이 굉장히 사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요. 한밤중에 평소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를 여기저기 한다든지,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고, 요즘 SNS도 많이 하니까 SNS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연락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는 성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시기에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도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문란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 12번째로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 특히 위험한 시도라든지 스스로한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 같은 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수입에 걸맞지 않는 갑자기 엄청난 지출을 한다든지, 혹은 수입이 없더라도 갑자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지출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곤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상 13가지의 이제 증상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기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살면서 어떨 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일관된 기간 안에서 일어날 때는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상태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감정 기복으로 이제 정의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병원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치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초기에 치료적인 개입이 되지 않을 때는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잘 구분해 보고 병원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조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기간, 아주 짧게는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몇 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놓칠 수도 있어요. 경조증은 아주 심하지는 않고 막 입원할 정도의 심한 증상이 아닌 상태로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지면서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짧게 아주 진폭이 높지 않게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조증 상태는 그보다는 뚜렷합니다. 누가 봐도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고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는데, 그 시기에는 심하면 입원 치료가 아니라면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격한 감정의 변화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울증은 이제 굉장히 흔해져서 병원에 잘 오시는데, 물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우울증 치료를 해주시면서 조증, 경조증 이런 거 가능성들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조울증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인 줄만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울증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뭐냐면, 항우울제를 처방해서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드 스위치라 그래가지고 기분이 반대로 들떠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3가지 증상을 좀 떠올려 보시고, 그런 증상들이 약을 먹고 난 이후의 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내 삶에 좀 지대한 영향을 준다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